배 두 척 패전은 일본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만계 일본인들의 인생까지도 바꾸었다. 예시로 작가 진순신을 드는 것은 다소 쑥스럽다. 근데 대만으로 다가가기 위해 그 사람한테는 참도록 한다. 이 사람은 고베의 무역상 집에 태어났다. 그래서 고향은 고베이다. 그 집단에서 공유되는 언어, 몸짓, 걷는 방식, 윤리관 등을 문화라고 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민족이라면 이 사람은 일본인의 전형이기도 하다. 전쟁 중 학교를 졸업하고 모교 연구소의 조교로 학교에 남았다. 나중에는 페르시아어 교수가 될 예정이었지만 패전은 그 미래마저 앗아간 듯하다. 패전으로 외국인이 돼서 퇴관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그때 일을 들은 적이 없지만 그 무렵 연구소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여자가 나중에 진 선생은 귀여운 도련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고 애정을 담아 말해 주었다. 패전 후 어느 날 보따리 하나를 싸서 방을 나가던 모습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전시하 본토에서 여러 학교에 다니던 대만계 학생들도 이윽고 대만으로 돌아갔어. 당시 외양선의 대부분이 전쟁으로 없어져 버렸었다. 일본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전시 표준선을 빌려 대만계 학생들의 수송에 사용했다. 배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즈반도 끝자락에 시모다항에서 나갔다고 한다. 이것은 허지밍 씨한테서 들었다. 이 사람은 당시 도쿄의 의대에 재적하고 있었고 패전 후에는 대만대학 의학부로 이적했으며 이윽고 외과 의사가 되었다. 다만 명함에는 담수 골프클럽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의사라고도 의학 박사라고도 쓰여 있지 않다. 대만인의 명함에는 온갖 직함이 인쇄되어 있다고 대만인에게서 들은 적이 있지만 이 명함은 정말로 담백했다. 의사는 이제 그만둔 거야. 노안이 돼버려서 라고 한다. 덩치가 크지는 않지만 베이지색 상의의 어깨는 유도 선수처럼 다부지다. 말하면서 시모다라는 지명이 순간적으로는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 도진 오키치의 시모다, 그래, 시모다, 그곳에서 나왔지. 낮게 중얼거리는 듯한 말투로 표정에는 때로 소년 같은 수줍음이 떠오른다. 정말 매력적인 신사이다. 나는 타이베이에서 머무는 동안 14~15명의 사람들의 회식에 섞여들었다. 그 자리에 허 씨도 있었다. 옆에 있던 진 씨에게 허 씨는 어떤 사람인지 물었다. 덧붙이자면 진순신과 이야기할 때는 서로 어릴 때 쓰던 것 같은 고베 오사카 사투리가 된다. 정말 간략한 말이다. 게다가 말 나온 김에 이 사람하고 잡지 같은 데서 대담을 할 때는 둘 다 표준어를 쓰게 된다. 표준어로는 길게 뜻을 다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는 물론 오사카 사투리로 물었다. 먼 인연이야. 그게 다였다. 하나는 친척이라서 살짝 쑥스러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 후 허 씨에 대해 여기저기서 들었다. 생가는 타이베이에서도 손꼽히는 쌀 도매상이었고 곡간이
많이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허 씨는 그 창고를 하나씩 팔아서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판 것은 허 씨의 협기 때문이다. 협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 내용은 앞서 언급했지만 당시 내지 유학생의 다수가 패전 후 타이완 대학에 흡수되었다. 교토대 농학부 재학 중이던 현 총통 리덩후이는 농학부에, 양극지는 문학부에 다니는 시기였다. 이것은 다음에 언급할 사태와 관련이 있다. 양극지 씨가 다시 등장한다. 우리들처럼 양 씨는 학도 출신으로 당시 육군에 들어가 리덩후이 등과 함께 대만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고베항에서 출항하는 배로 수송됐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나는 아무래도 양 씨의 배와 허 씨의 배를 혼동하고 있었다. 같은 배를 탔으니까 당연히 두 사람이 친할 거라고 생각했고 함께 초대해도 괜찮다고 여겨서 호텔 지하의 일식당으로 와 달라고 했다. 그런데 둘 다 거북해 보였다. 처음 보나 하면서 내가 더 놀랐다. 대만은 광대하다고 생각했다. 먼저 첫 번째 배는 쇼와 18년에 고베 한글 떠나갔다. 그 배가 내가 탔던 배지. 기독 복리만식일회 장로 양극지는 말한다. 부두에 진순신이 배웅하러 왔던 배잖아. 그래, 모지항에서 일단 하선했잖아. 라고 나는 내 짐작에 틀린 점이 없는지 확인했다. 모지항에서는 어느 날 자유시간이 있었다. 그동안 청년 양극지는 음악을 듣고 싶어 레코드 다방에 들어갔다. 그 짧은 시간에 새로운 배가 와서 수송 지휘관이 당황했다. 지휘관은 즉시 집합을 명령했지만 양극지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떠나보내기로 했다. 그 배가 적의 어로의 공격을 받아 가라앉았다. 그들은 그 뒤에 온 배에 타고 무사히 대만에 돌아갔다. 그런 거였다. 그렇다. 어쨌든 양 청년의 음악 사랑이 다행이 되어 리덩후이 일행은 목숨을 건졌다. 허지밍의 배는 두 번째 배였다. 거듭 말하지만 시못에서 떠나는 배였다. 두 배 사이에는 2년의 세월이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양극지는 대만의 보병부대에 들어가 이윽고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이때 말라리아에 걸렸다. 리덩후이가 입영한 곳은 고사포 부대였다. 신병 교육 후에 내지로 보내져 예비 사관 교육을 받고 견습 사관이 되어 소위가 되었다. 패전으로 원래 학생으로 되돌아갔다. 이제 두 번째 배가 시모다를 떠났다. 이 배 안에서 의대생 허 씨는 농학부 학생이었던 리덩후이 씨를 알았다. 배는 큐슈 북쪽 해안을 돌았다. 가라스항에 들어가기 전에 선내에서 병자가 발생했다. 얼굴에도 몸에도 수포성 발진이 나 있어서 그 환자만 가라스에서 내려졌다. 배는 무사히 목적지인 대만 북부의 지룽항에 도착했지만 가라스 검역소에서 지룽 항만부에 전보가 와 있었고 환자가 천연두였다고 한다. 패전의 혼란기였다고는 하지만 가라스의 항만기관이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었다는 점은 놀랍다.
천연두는 법정 전염병으로 제1급 질병이다. 이 때문에 승무원과 승객은 일정 기간 하선이 금지됐고 눈앞에 대만의 산들을 보면서도 배 안에서 감옥 같은 생활을 했다. 20일이나 계속됐다. 선내의 식량이 부족해졌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내지 유학생이었지만 그 외에도 가나가와현 아스기의 해군 관련 공장에 징용되어 있던 대만계 사람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배 안에서 저절로 두 파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공원들은 활기 넘쳤다. 그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취사장을 점령해 버렸다. 이것은 옛 중국의 난세와 비슷하다. 기아로 인해 유민이 들끓으면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솔하고 식량이 풍부한 지방을 점거한다. 학생들은 굶주렸다. 많은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었지만 오직 덩치 큰 학생 한 명만 그 소란에 끼어들지 않고 항상 정좌하고 책을 읽었다. 그게 리덩후이였다는 거다. 지금 허씨를 보고 있으면 자기를 깎아내린 듯한 면이 있다. 이때 허씨는 자기 같은 인간은 이런 사람에게 밥을 마련하기 위해 있는 거라고 마음먹었다. 왠지 보리수 아래 석가모니에게 우유를 가져다 준 마을 처녀의 이야기와 닮았다. 그 식량은 어디서 났어? 라고 나는 물었다. 내 상상으론 운동신경 좋아 보이는 허씨니까 밤늦게 배에서 내려 몰래 마을에서 구해온 건가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런 녀석들과 어울리는 게 아무래도 능숙해서 이런 녀석들이란 폭동조 사람들을 말한다. 확실히 허씨는 도박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게다가 공원들 입장에서는 허씨의 인상은 콩태로 뚜렷하게 선을 그은 듯한 수자에 같은 얼굴이 아니라 묘선 곳곳이 지우개로 지운 듯이 흐릿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전부터 그들에게 호감을 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허씨는 중국사 전국시대의 종횡가처럼 상대의 미묘한 호의를 교묘히 이용해 한 사람 몫의 식량을 계속 손에 넣어 리덩후이에게 먹였다. 허씨가 21~22살 무렵이었다. 리덩후이는 1살 위였다. 그들 내지 유학생들을 흡수한 국립대만대학은 구타이베이 제국대학의 후신이었다. 제국대학은 메이지 30년대에 교토에 설치되기 전까지는 도쿄에밖에 없었다. 메이지 말년부터 쇼와 초년에 걸쳐서 센다이, 후쿠오카, 삿포로, 경성, 타이베이 순으로 설치되었다. 타이베이에 설치된 제국대학은 오사카나 나고야보다 빨리 쇼와 3년인 1928년에 발족했다. 대륙에서 중화민국이 왔다. 결국 실망했다. 처음에는 대만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광복으로 환호성을 질렀고 청년들은 순원의 삼민주의를 논하거나 앞다투어 국어를 배우기도 했어. 이때 내려온 천의를 비롯한 군인 관료는 보물산에 들어온 도적처럼 약탈에 혈안이 되어 날뛰었고 부패의 극치를 달렸다. 개가 떠나고 돼지가 왔다. 개는 시끄럽지만 집을 지킬 수는 있다. 돼지는 그저 먹고 잠만 잔다는
욕설이 유행했다. 개도 돼지도 밖에서 온 국가였다. 1947년 2월 28일에 일어난 민중 탄압은 대만 전후사의 출발점이 되고 있으며 지금도 228 사건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다. 일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된 민중의 항의 시위에 경비병이 발포하고 이에 반발하여 폭동이 확산되었다. 민중은 방송국을 점거하고 전섬에 결기를 호소했다. 대만인이 대만을 시작하려는 듯한 기세였다. 하지만 불과 7일 만에 끝났다. 천인은 대륙에서 대군이 오는 것을 알았고 그동안 여러모로 시간을 벌며 현지인과 타협을 거듭했으며 원군이 상륙하는 것과 동시에 처참한 보복으로 돌아섰던 것이다. 그보다 전 대만 대학에 흡수된 옛 유학생들은 학생회를 만들고 있었다. 양은 그 부회장에게 추대됐다. 7일 천하 때 대륙계 경찰관이 모두 도망쳐버려서 주민에게 부탁받아 학생회가 대신 타이베이의 치안을 맡았다. 대만 7일 민주라고도 불렸다. 천이의 방역이 시작되자 당연히 학생 경찰 멤버가 노려졌다. 얼마 전 양 씨는 군대 시절에 말라리아가 재발하여 고향인 타이난으로 요양하러 돌아가 있었다. 양 씨가 자리를 비운 동안 부회장을 지냈던 푸사오둔이라는 전 일본 육군 소위였던 학생이 7일 천하 기간 동안 타이베이 경찰국장을 지냈다. 그 후 대륙계 사람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바다에 던져졌다. 하지만 941생으로 살아나 브라질로 도망치려고 배에 탔다. 배가 요코하마에 도착했을 때 내렸다. 푸씨는 요코하마에서 식당을 경영하며 살았다. 협기 있는 사람으로 인망이 있었다. 60여 세에 죽었다. 신문의 요코하마판 사망란에 나와 있었다고 한다. 온갖 동란이 양 씨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깊게 했다. 대만가목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모든 본도인이 우범자가 되었다.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뭐지? 하고 생각하며 창문으로 내다보거나 하면 이미 늦는다. 바로 도망친다. 지붕을 타고 도망친다. 라고 노타이베이가 당시를 회상한다. 많은 학생이나 지식인이 살해당했다. 5천 명이라고도 하고 2만 명이라고도 한다. 학생 리덩후이도 비밀 경찰에게 찍혔다. 이유 같은 건 없었고 온화하고 생각이 깊어 보이는 면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위험을 감지한 것은 당사자보다 허씨 쪽이 빨랐다. 허는 불심을 사던 리덩후이를 자택의 쌀 창고에 숨겨주고 비밀 경찰의 헛소동이 잠잠해질 때까지 식사를 날랐다고 한다. 그런 리덩후이가 40여 년 뒤에 총통이 될 줄은 천부적인 위기 예측 능력을 가진 허씨라도 상상 밖이었다. 이후 허씨는 총통 주변에 잡균이 붙지 않도록 수술실을 관리하는 듯한 조심성으로 지낸다. 세상 사람들이 이권에 얽힌 이야기를 가지고 와도 매몰차게 거절해버린다. 리덩후이도 골프를 한다. 상대는 늘 허씨뿐이라고
나는 듣고 있다. 골프는 일종의 밀실이라니까. 다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이권 소문이 날 우려가 있다. 허씨가 함께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의심하지 않는다. 아무튼 이 세 명의 청춘에는 대단함이 있고 대만의 분위기 저변에는 아무래도 이런 대단함이 있는 듯하다.